10번째 이야기, 언어의 힘 말이 현실을 바꾸는 방법. 여러분, 말은요, 그냥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아니랍니다.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못해라고 말하는 것. 이 두 가지 말은요, 둘 다 똑같이 공기를 진동시키는 소리일 뿐인데 왜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질까요? 말은 우리의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은 결국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이지 너무나 놀라울 거예요. 바로 언어가 어떻게 인간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로 만들었는지 그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어라는 것이 없었다면 문명도 과학도 예술도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언어는 마치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죠. 마음을 치유하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욕을 들으면 마치 실제로 맞은 것처럼 아플까요? 또 칭찬을 들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걸까요? 왜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과 이번엔 실수였어라는 말이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우리는 언어의 진화적인 기원부터 말이 어떻게 우리의 뇌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이 강력한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파헤쳐 볼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이제 여러분의 말이 가진 놀라운 힘을 함께 발견해 볼까요? 섹션 1, 언어의 진화, 인간만의 초능력. 여러분, 다른 동물들도 서로 소통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언어는요, 동물들의 소통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초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원숭이는 약 30가지 정도의 제한적인 신호들을 사용해서 경고음을 내거나 위협하는 소리를 내곤 합니다. 돌고래는 복잡한 소리 패턴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꿀벌은 춤을 춰서 다른 벌들에게 먹이의 위치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언어는 이 모든 것과는 다릅니다. 인간의 언어는 무한한 조합이 가능해서 우리가 경험한 과거, 현재, 미래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 정의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까지 전달할 수 있죠.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것들까지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어라는 초능력이 우리 인류에게 무엇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첫째, 복잡한 협력입니다. 언어 덕분에 우리는 내일 저녁 저 산 너머로 사냥을 나가자처럼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계획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역할 분담이 가능해지고 훨씬 더 큰 규모의 집단과 조직을 만들어서 협력할 수 있게 된 거죠. 둘째, 지식의 축적입니다. 저 열매는 독이 있어 먹으면 안 돼처럼 중요한 정보를 세대 간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지식이 축적되고 책으로 기록되어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셋째, 추상적 사고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날이 올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깊이 탐구할 수 있게 되었죠. 철학, 과학, 예술 등 인간 문화의 아름다운 꽃들이 모두 이 언어 덕분에 피어날 수 있었답니다. 결국 언어는 인류에게 엄청난 진화적 이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언어는 우리가 훨씬 더 큰 규모의 집단을 결성하게 해주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인 로빈 덤바가 제시한 덤바의 법칙에 따르면 한 개인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친구는 약 150명 남짓이라고 합니다. 덤바는 아프리카 야생 원숭이를 관찰하면서 처음으로 이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언어 덕분에 우리는 수백만 명이 함께 국가를 이루고 같은 종교나 이념으로 결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을 믿자, 정의를 위해 싸우자, 우리나라를 지키자와 같은 허구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들을 통해서 대규모의 사람들이 복잡하게 협력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언어의 진화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가십이 언어의 첫 번째 용도였을 거라는 가설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저 사람 믿을 만한가? 누가 누구랑 사귄대 같은 사회적인 정보, 즉 가십이 집단 내에서 평판을 관리하고 누가 동맹이고 누가 적인지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생존 정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남의 이야기에 그렇게 귀 기울이고 가십을 좋아하는 본능이 남아있는 거랍니다. 섹션 2, 말이 뇌를 바꾸는 메커니즘. 여러분, 앞서 말은 그냥 소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우리 뇌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뇌의 신경가소성이라는 원리가 작동해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말들이 우리 뇌 속의 특정한 신경회로를 형성하고 강화시킨다는 거죠. 나는 못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우리 뇌는 무능감에 대한 회로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요. 반대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자신감과 연결된 회로가 강화됩니다. 말이 곧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믿음이 되고 결국 그 믿음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과정인 거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부정적인 순환의 경우에요. 내가 나는 사회성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계속 말을 하면 자신감이 없어져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관계를 맺을 기회가 줄어들고 결국 사회생활이 부족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역시 나는 사회성이 없었어라고 자기 판단을 강화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반대로 긍정적인 순환은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배우는 중이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 뭔가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고 실제로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또 역시 나는 할 수 있었어 하고 자신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게다가 타인의 말이 우리 자신을 형성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들었던 말들을 생각해 보세요. 넌 똑똑해라는 말을 들은 아이와 넌 노력파야 라는 말을 들은 아이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성장 방식이 달라집니다. 넌 항상 왜 그러니? 라는 말과 이번엔 실수였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도 엄청난 차이를 만들죠. 이런 말들이 바로 우리의 자아상을 구축하고 능력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며 심지어 우리의 가능성의 한계를 설정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진행된 실험인데요.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넌 수학 천재야 하고 칭찬을 해줬더니 그 학생들이 실제로 성적이 더 향상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기대가 현실이 된 거죠. 또 플라시보 효과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약은 효과가 엄청나고 믿으면 사실 아무런 약효가 없는 가짜 약인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개선되는 현상을 말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언어가 실제로 생리적인 변화까지 유발하는 거죠. 반대로 언어적 학대는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부정적인 말들은 실제로 뇌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시켜 자존감을 파괴하고 우울증이나 불안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해요.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죠. 이건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인 진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섹션 3 언어와 사고의 관계, 언어가 세계를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특별한 렌즈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언어 상대성 이론의 핵심입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면 세상을 다르게 인식하고 경험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색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언어에서는 파란색이라는 단어가 하나만 존재하지만 어떤 언어에서는 하늘색, 남색 등 파란색을 여러 단어로 더 세밀하게 구분한다고 해요. 그럼 단어가 많은 사람들은 파란색을 훨씬 더 미묘하게 구분해서 인지하게 되는 거죠. 시간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언어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시간을 일직선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어떤 언어는 시제 구분이 거의 없어서 시간을 순환적인 개념으로 다르게 경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했을 때 우리의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는 현상을 프레이밍 효과라고 부릅니다. 수술 성공률 90%라는 말과 수술 실패율 10%라는 말은 똑같은 정보를 전달하죠.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와서 결과적으로 결정까지도 달라지게 만듭니다. 또 난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처럼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인데도 사용하는 단어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감정을 유발하고 심지어는 사회 정책에 대한 태도까지도 변화시키곤 합니다. 기후변화라는 표현이 기후위기로 바뀌면서 사람들은 이 문제의 긴급성을 훨씬 더 크게 느끼게 되었죠. 표현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말이에요. 이러한 언어의 강력한 힘은 정치와 마케팅에서도
아주 영리하게 사용됩니다. 정치인들은 세금 인상이라는 부정적인 말을 공정한 기여라는 긍정적인 말로 프레이밍하거나 복지 지출을 사회 투자로, 규제를 보호라는 단어로 바꿔서 대중의 인식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하죠. 마케팅에서도 중고품을 빈티지라고 부르거나 작은 집을 아늑한 공간이라고 표현하고 비싼 제품을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언어의 마법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내면 대화의 힘 또한 엄청납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바보야라고 말하는 것과 이번엔 실수했어, 다음에 더 잘할 거야라고 말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다 내 잘못이야, 대신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라고 묻거나 불가능해 대신 아직 방법을 못 찾았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죠. 작은 단어 하나의 차이가 정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해야 해보다는 하고 싶어라고 하지만보다는 그리고라고 말하거나 문제를 도전이라고 바꿔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사고방식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내용들 어떠세요? 와, 내가 쓰는 말이 나를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해시태그 언어의 힘이라고 써주세요. 제 채널이 특별한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그 같은 자기계발적인 이야기를 넘어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언어가 우리 뇌와 현실을 어떻게 바꾸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언어 습관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 여러분의 말이 가진 놀라운 힘을 깨닫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다음 주 11번째 이야기는 정말 아름다운 주제예요. 바로 아름다움의 공식입니다. 왜 우리가 특정한 것들을 아름답다고 느끼는지 그 미의 보편적인 법칙을 함께 알아볼 거예요. 다음 주도 놓치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섹션 4 스토리텔링의 마법. 이야기가 인간을 움직인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야기에 그렇게 깊이 빠져들까요?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과 함께 울고 웃는 건 도대체 어떤 마법 때문일까요? 여기서 스토리의 힘이 나옵니다. 팩트만 전달하는 것과 스토리로 전달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예를 들어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라고 팩트만 전달하면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제 행동 변화는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의 아버지는 담배 때문에 결국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스토리를 통해 전달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강한 감정적인 연결을 느끼게 되고 이는 행동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죠. 뇌과학적으로도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는 단순한 정보 처리 영역만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그 상황을 직접 경험하는 것처럼 감각, 운동, 감정 영역까지 함께 활성화된다고 해요. 바로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작동하기 때문이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야기 속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강한 공감을 느낍니다. 감정적인 공명은 이야기 속 내용을 우리의 기억에 오래 남게 하고 결국 우리의 태도와 행동까지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거죠.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이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을 하나로 묶어왔습니다. 신화나 종교가 대표적인데요. 공통된 기원 이야기나 도덕적 교훈을 담은 이야기들은 거대한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고 수많은 사람이 대규모로 협력할 수 있게 만들었죠. 민족과 국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국 신화나 위대한 영웅 이야기는 우리라는 상상의 공동체를 만들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협력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브랜드 스토리도 여기에 해당해요. 애플이 다르게 생각하라는 메시지를, 나이키가 저스트 두잇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단순한 제품을 넘어선 가치와 정체성을 전달하면서 소비자들의 강력한 충성도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개인의 삶에서 내러티브, 즉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어떨까요? 스스로에게 나는 항상 실패해왔어라는 피해자 서사를 이야기하는 사람과 나는 역경을 극복해왔어라는 영웅 서사를 이야기하는 사람, 또는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야라는 성장 서사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같은 인생을 살아도 완전히 다른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말하는 그 이야기가 됩니다. 섹션 5 은유와 상징,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힘. 여러분, 사랑, 자유, 정의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은유를 사용합니다. 이 은유의 힘은 정말 놀라워요.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바꿔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재구성하거든요. 우리는 시간은 돈이다라는 은유를 통해 시간을 마치 아껴 쓰고 투자해야 할 자원처럼 인식합니다. 사랑은 여행이다라는 은유를 통해 사랑을 함께 떠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요. 인생은 전쟁이다라는 은유를 쓰는 사람과 인생은 춤이다라는 은유를 쓰는 사람은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겠죠. 결국 어떤 은유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까지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러한 은유는 정치적으로도 아주 강력하게 활용됩니다. 어떤 정치인은 국가는 가족이다라는 은유를 사용해서 대통령을 아버지, 국민을 자녀에 비유하며 권위주의적인 사고를 유도합니다. 반면에 국가는 회사다라는 은유를 사용하면 대통령을 CEO, 국민을 주주에 비유하며 효율성 중심의 사고를 강조하기도 하죠. 우리에게는 몸과 마음의 은유도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개념을 마치 몸으로 느끼는 것처럼 표현하고 이해해요. 무거운 마음이라는 말은 실제로 마음이 어떤 무게를 지닌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따뜻한 사람은 온도로 그 사람의 성격을 표현합니다. 높은 지위라는 말은 공간적인 높이로 권력을 표현하죠. 결국 언어는 우리의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밝은 미래라고 할 때 우리는 빛과 긍정을 연결하고 어두운 과거라고 할 때는 어둠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죠. 올라간다는 긍정적인 것과 내려간다는 부정적인 것을 연관짓기도 합니다. 이러한 은유는 치유의 영역에서도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질병이나 치료에 대한 은유를 생각해 보세요. 암과 싸운다는 전쟁 은유와 암과 함께 산다는 공존 은유는 환자의 경험과 삶의 방식에 완전히 다른 영향을 미치죠. 정신 건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과 싸운다고 생각하는 것과 우울을 객관적으로 관찰한다고 생각하는 것,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는 말과 감정과 대화한다는 말은 치유에 대한 접근법 자체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섹션 6 언어 사용의 실천, 말을 현명하게 쓰기. 자, 그럼 이제 이 놀라운 언어의 힘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첫째, 나의 언어 습관을 관찰하세요.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타인에게는 어떤 어조와 단어를 사용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겁니다.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고 있거든요. 둘째, 긍정적인 언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세요. 안 돼보다는 다음에 해보자로, 어렵다보다는 새로운 도전이다로 바꿔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가 뇌의 신경회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배선시킵니다. 셋째, 스토리텔링 능력을 개발하세요. 자기소개나 프레젠테이션처럼 중요한 상황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나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팩트보다는 이야기에 감정적으로 더 이끌리게 마련이에요. 넷째, 상대방의 언어에 귀 기울이세요. 상대방이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은유를 사용하는지 주의 깊게 들으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세상을 보는 렌즈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더 깊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다섯째, 피드백 언어를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비판보다는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걸 잘못했어 보다는 이 부분을 이렇게 개선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라고 말이죠. 이는 상대방의 성장을 돕고 관계를 돈독히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 프레이밍으로 리프레이밍하는 연습을 하세요. 예를 들면 비가 와서 짜증나 보다는 식물들이 좋아하겠다. 월요일이 싫어 보다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군. 나이 들어서 힘들어 보다는 경험을 살려서 해보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과거의 경험이나 실패를 부정적인 서사로만 기억하기보다 그때는 그랬지만 덕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와 같은 성장 서사로 바꿔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가 바뀌면 여러분의 미래도 바뀔 수 있습니다. 결론, 언어, 삶의 가장 위대한 창조 도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어의 놀라운 힘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만들고 우리의 뇌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키며 심지어 우리가 세상을 보고 경험하는 방식까지도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의 방향까지도 바꿀 수 있는 거죠. 말은 그저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현실을 창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긍정적인 의도를 담아서 새로운 언어 패턴을 만들고 내 말이 미칠 영향을 생각하는 책임감까지 느끼면서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쓰는 말이 내일의 여러분을 만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하세요. 타인에게 존중하는 말을 하세요. 세상에 희망의 말을 하세요. 말은 공기를 진동시키는 소리가 아니에요. 말은 현실을 창조하는 마법이에요. 다음 주에는 11번째 이야기 아름다움의 공식, 매력의 보편적 법칙, 더욱 아름다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왜 황금비는 아름다울까요? 왜 대칭적인 얼굴이 매력적일까요? 전 세계가 공통으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들의 과학적 비밀을 밝혀드릴게요. 여러분의 언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들었던 말 중 인생을 바꾼 한마디. 자신에게 가장 많이 하는 부정적 말 바꿔볼게요. 오늘부터 시작할 새로운 언어 습관도 좋아요. 이번 주 실천 미션. 하루 동안 자신에게 하는 말을 기록해보세요. 부정적 표현을 긍정적으로 바꿔보세요.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해보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언어가 여러분의 삶을 밝히기를 바랍니다.